마스터 기본 화면에서 이제 사진 아까 불꽃 그 사진 저장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 사진들 불러와서 사진 가지고 영상 작업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오른쪽에 편집 화면에서 사진을 영상을 불러올 때는 미디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미디어를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뜰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영상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그러니까 갤러리의 그 앨범을 그냥 열어 놓으신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갤러리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에셋, 동영상 에셋, 즐겨찾기. 여기까지는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미디어고요. 클라우드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내 갤러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불꽃 사진 저장한 거는 아마 카카오톡에서 저장한 거라서 카카오톡 앨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카카오톡을 터치를 해주시면 자, 카카오톡 안에 우리가 저장한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들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터치하시면 돼요.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 순서대로 사진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사진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 넣으세요. 어쨌든 삭제하는 것도 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넣으세요. 4월 여의도 불꽃축제 그 뒤에까지 다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사진이 몇 개 들어갔는지는 표시가 안 되지만 여기 지금 추가하신 전체 영상을 재생하는 시간이 여기에 표시가 되죠. 사진을 아마 다 추가를 하시면 아마 2분 01초 정도 나오나요? 예. 네.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당 4.5니까 얼마예요? 210 나누기 45 하면 몇 장 되겠죠? 아까 사진 저장하신 개수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추가하셨을까요? 다? 네. 되셨으면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 닫고 다시 편집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닫으실 때는 여기 X 눌러가지고 사진을 닫아주시고,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사진 터치해서 선택하셨잖아요. 그 사진들이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오시고 2분 01.499 해가지고 끝에 위치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플레이헤드가 지금 맨 앞에서부터 끝 사진 뒤에 지금 플레이헤드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화면 보면서 뺄 건 빼고 순서 바꿀 건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그러시면은 이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화면 이동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디다 놓고 하시냐면 사진 있는 부분 밑에 여기 그 검정색 부분이 있죠. 빈 공간에 손을 맞추시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으면 어때요? 이렇게 사진이 옆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맞춰주세요. 좀 밀으세요. 왼쪽으로. 맨 앞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맞추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부터 지금 이 첫 번째 사진 화면이 이 가운데에 보여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옮기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갈 건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 지금 이 사진이 꽉 차 보이거든요. 이 미리 보기 하면 사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뒤로 넘기다 보니까 어떤 사진이 있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끝에가 조금씩 남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저 사진을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지금 화면 설정, 그러니까 찍는 사진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사진만 보고 요것만 보고도 사진을 지금 한 사람이 작업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업을 찍은 거를 지금 취합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사진 크기가 틀리니까 지금. 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 끝에 여기 공백이 좀 들어가니까, 공백 들어가는 거는 조금 똑같이 그냥 화면 꽉 차서 풀로 쭉 나와야지 어떨 때 가서 조금 좁아지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들을 조금 해보실 거고요. 자, 이것도 뒤에 가다 보면 맨 끝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제목 들어간 거 있죠. 여의도 불꽃축제.
저는 그거는 없애고 싶거든요. 이걸 찾아보세요. 아마 끝에서 두 번째 정도 있을 거예요. 저 끝으로 가서. 지금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해보려고 계속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끝에 부분 가시면 여의도 불꽃축제 제목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빼고 싶어요. 삭제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찾았을까요? 없어요? 왜 안 오셨나? 다른 거 같아. 네. 그거를 찾아서 이 화면에 보이는 애가 지금 플레이헤드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걔를 터치하세요. 그러니까 이 애를 지우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타임라인에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애가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진을 터치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쳐집니다.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얘를 지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도구면에 보시면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휴지통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지워집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사진의 순서가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진의 순서는 아까 우리가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터치 했던 순서대로 사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진 순서가 얘랑 좀 바뀌어야 되네. 그래서 얘를 순서를 앞으로 좀 빼고 싶다든지 뒤로 놓고 싶다든지. 그럼 어때요? 얘를 잡아서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원하는 위치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 끝에 사진을 앞으로 한 두 칸 정도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터치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때요? 따라오죠? 따라와서 그 위치에 딱 놓으시면 그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가면 얘가 따라와요. 원하는 위치에서 놓으시면 그 위치로 이동이 되죠. 실습 좀 해보세요. 이동되세요? 아니지, 얘를 들고 얘를 저 앞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 순서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꾹 눌러보세요. 누르고 들고 가세요. 요새 그 위치로 갔죠. 저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럼 계속 들고 가서 놓지 말고 아니 그거는 위치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면은 플레이헤드 위치를 이동하는 거고 얘를 저 앞에로 갖다 놓고 싶어요. 사진을 꾹 가. 쭉 가요.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그럼 하면 이동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와요. 글로 간 거죠. 네.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 순서대로 넣는다고 넣는데도 지금 이게 다 각각 아까 터치하는 순서가 다 달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을 앞으로 다시 맞춰주시고. 여기 이런 거는 찍어서 저 위에를 또 뭔가를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기에 별로 조금 이건 빼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시면 빼주세요. 빼주시고 좀 비슷하다고 싶으신 건 뭐 빼줘도 되고. 네, 그래서 자, 맨 앞으로 플레이드를 맞췄어요. 맨 앞으로 플레이드를 맞춰주세요. 맨 앞으로 끌고 오세요. 자, 그러면 사진을 지금 한 2장 정도 지우고 났더니 저는 1분 52초거든요. 지금 작업하신 영상 자체가 다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 1분 52초 정도의 영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간 확인하시면 되고, 플레이드를 맨 앞으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세요. 자, 여기에서 사진과 사진 사이에 보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네모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네. 자, 사진과 사진 사이에 회색 네모가 뭐냐면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면 전환 효과.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도 사진은 영상이 이 상태로 그냥 해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사진의 변화가 없이 그냥 첫 번째 사진 나오고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순서대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생 버튼 눌러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때요? 첫 번째 사진 나오고 넘어가면 두 번째 나오고 넘어가면 세 번째 나오고 그냥 순서대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 순서대로. 나 이제 그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11자 일시정지 해주시고 자, 다시 앞으로 쭉 빼세요. 자, 그래서 재생을 해보니까 내가 넣은 순서대로 사진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사진과 사진 사이에 장면이 바뀌는 장면 전환 효과를 추가를 해보겠다. 자, 장면 전환 효과 추가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사이에 여기 회색 단추 있죠? 얘를 터치를 해보세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 편집 화면이 아까 첫 화면에서 화면이 장면 전환으로 바뀝니다. 여기 장면 전환이라고 바뀌셨죠? 네. 장면 전환을 보시게 되면 그 아래에 저는 지금 다른 그 SS 효과를 여러 개 받아 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효과가 기본 효과밖에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행 및 활동 있을까요? 네. 제일 위에 여행 및 활동일까요? 여행 및 활동을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에 두 번째 사진 바뀔 때 여행 및 활동 이 효과로 바뀌게 하겠다. 그러면 얘를 터치를 했더니 그 여행 및 활동 종류 장면에 대한 세부 효과가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요. 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다른 에셋을 받아보게 되면 그 하나의 종류에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 효과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그냥 여행을 터치하시면 돼요. 자, 여행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어때요?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효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밑에 타임라인에 보시면 1번과 2번 사진 사이의 회색 부분에 빨간색으로 지금 적용하신 장면 전환 효과가 이렇게 적용됐다는 표시가 되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전히 회색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다른 사진도 넣고 싶다. 그러면 장면 전환 효과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는 방법은 왼쪽 위에 화살표 있죠? 요걸 누르시면 다시 첫 화면으로 첫 기본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 사이에 장면 전환 넣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현재 선택한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진에다 다른 효과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사이에 여기 얘를 플레이를 꼭 거기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장면 전환은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그냥 눌러서 하시면 되거든요. 플레이를 굳이 여기다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장면 전환 회색 단추를 터치. 그러면 다시 장면 전환 효과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장면 전환 효과 들어가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SS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여행 및 활동, 텍스트 전환, 감상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기본 효과 말고 나는 좀 더 화려한 효과를 가져다가 사진과 사진이 바뀔 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SS 스토어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효과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S 스토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집 모양 SS 스토어 그 단추를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SS 스토어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장면 전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3D, 액션, 아날로그, 컬러 해가지고 장면 전환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3D가 선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장면 전환 효과가 오른쪽에 지금 나와져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뭘 한번 해볼까요? 자, 3D 박스 회전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효과인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똑같은 건가요?
이름이 똑같네. 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얘를 터치를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장면 전환 효과가 어떤 건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 보고, 이거 괜찮네? 이래야지 이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요 가운데 요 재생 버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얘는 3D 마크 회전을 넣게 되면 1번과 2번 사진 사이에서 장면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표시가 되죠. 왜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 1번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표시가 되는 거죠. 네. 별로네. 물론 게 별로야. 자, 별로면, 네, 별로면,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별로다 그러면 다시 또 왼쪽 화살표 나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많이 별로였겠구나. 나가시고 바꾸신 거 보실까?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에셋은 16대9, 9대16, 1대1, 4대3에서 여기 비율의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도 이 비율이 내가 처음 선택했던 화면 비율에 적용하지 않는 거면 쓸 수 없다는 얘기죠. 16대9는 거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한 번쯤 확인을 해주세요. 자, 왼쪽에 화살표 누르셔갖고 이전으로 가시고, 뭐를 했을까요? 저도. 그 3D에는 이런 거 했어요. 메모리 앨범. 이건 어떠세요? 이거 제 설치됐거든요. 보세요. 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 1번에서 저렇게 사진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하나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이게 이제 메모리 앨범이거든요. 보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 앨범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 다운로드 단추가 설치됨으로 바뀌면 그 효과가 내 핸드폰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운로드 터치해서 설치됨. 됐을까요? 네. 자, 이전 화살표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뭐 여러 가지 하트 날리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뭐 단풍 이제 요거는 가을에 적당하겠죠. 1번 사진에서 2번 사진 갈 때 저렇게 단풍이 확 덮었다가 다시 확 열렸다가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날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보시고 마음에 들으면 다운로드 아니면 다음 넘어가고 좋은 거를 좀 보시고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다운로드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여기 멀티뷰라고 하는 효과인데 사진이 얘는 어디에 있냐면 멀티 스크린 교차 분할 왼쪽에서 교차 분할에 가시면 멀티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막 사진 그러니까 조금 변화가 좀 많은 거 교차 분할로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멀티 스크린 교차 분할 터치 그리고 이제 벚꽃 날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하트 투 하트 사진과 사진 사이에 하트가 나오면서 화면이 바뀌게
애기들 사진 할 때. 얘는 그래픽에 있어요. 그래픽에 하트 투 하트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겨울이 올 거니까 영상에 눈송이 이렇게 눈송이 날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얘도 그래픽에 있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영상 만들 때 쓰시면 좋겠죠. 그래픽에 눈송이. 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빛 속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으로 바뀌는 게 별 나오면서 별에서 화면이 샥 바뀌고. 그래픽이 별빛 속으로.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셔터도 있고요. 여기 많으니까 픽셀, 슬라이드. 슬라이드에 얘는 스위트 타임. 하나씩 실행을 해보시면 어떤 효과 나오는지 보이니까 보시고. 이제 투명 하트가 이렇게 나오는 러브 와이프. 결혼 앨범 같은 거 만드실 때 하트가 날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서 천천히 보시면서 다운로드를 좀 해서 영상 만들 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개 좀 다운로드 좀 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다운로드 끝나셨으면, 자, 왼쪽 위에 화살표 누르셔서 나가시고, X 눌러서 나가시고, 사진과 사진 사이에 효과를 좀 넣어주세요. 하나 터치하시면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같이 했던 것 중에 좀 터치해서 나오시면 어때요? 아까는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하신 뭐 있었죠? 메모리 앨범 터치하면 거기 안에 1, 2, 3, 4, 5, 6이 뜨잖아요. 여기에서 1번 눌러보면 1번은 이런 효과, 2번 눌러보면 2번은 이런 효과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설정이 되면 저장해놨으면 다음에도 저게 다 나와요? 네네네. 네. 근데 재설치하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를 그냥 설치해놓고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를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우게 되면 다시 또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진과 사진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샥 넣어주세요. 사진마다. 회색.
자, 제목을 넣기 위해서 플레이들 맨 앞에다가 플레이들 맨 첫 번째 사진 앞에다가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글자를 집어넣으실 때에는 오른쪽에 편집 화면에 레이어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레이어 보이실까요? 네, 레이어를 터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목 글자를 읽을 거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텍스트 T. 자, T를 터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는 상자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제목으로 들어갈 글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숫자 패드에서 202 한글로 바꾸고 저는 여의도 불꽃축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제목 입력하는 거 귀찮다 힘들다 그러면 키패드 대신에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누르셔가지고 음성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목을 넣으시고 되셨을까요? 제목 넣었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자, 글자가 들어가고 났더니 지금 달라진 점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막대가 하나 생겼어요. 노란색 막대가 의미하는 게 글자를 의미해요. 글자 막대는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집하면 어때요? 지금 선택한 글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명령들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우선은 글자가 지금 사진에 흰색 글씨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경에 묻혀버려요.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저희는 글자 바깥쪽에 테두리를 좀 넣어줄게요. 자, 그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오른쪽에 지금 글자에 대한 그 편집 메뉴 중에서 자, 위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윤곽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 밑에 윤곽선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윤곽선. 자, 윤곽선을 터치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윤곽선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나는 윤곽선을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네이블 옆에 보시면은 왜 동그란 거 요 단추 있으신데 터치해서 불을 켜주세요. 빨갛게. 그러면 자, 글자 바깥쪽에 이렇게 윤곽선, 테두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가 너무 작네. 글씨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그 양방향 화살표 있으시잖아요. 위쪽에 있는 구부러진 거는 회전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자, 그 밑에 있는 애에다 마우스를 놓고 손을 놓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되셨을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글자가 그냥 화면에 띵 나오면 심심하니까 글자가 나오고 사라지고 이 효과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화면이 지금 윤곽선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 위에 화살표 있으시죠? 화살표를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빠져나가시고 다시 화면을 메뉴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요. 그 위쪽에 아까 보이던 메뉴 중에서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 애니메이션은 화면에 글자가 들어올 때, 입장할 때, 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건지. 아웃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게 할 건지. 그걸 의미하시는데요. 자, 먼저 인 애니메이션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죠. 지금은 없음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상태인데 페이드를 클릭하면 글씨가 서서히 나오고요. 탑을 누르면 어때요? 글씨가 확 이렇게 퍼지듯 나오죠. 오른쪽으로 밀기.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지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글씨가 한 글자씩 타이핑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저는 지금 타이핑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입장할 때 얘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글씨가 나오게 할 건지 그게 바로 인 애니메이션입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인 애니메이션 끝났으면 이제 얘가 아웃 애니메이션 나갈 때 저는 타이핑돼서 한 글자씩 타이핑되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씩 이렇게 나가게 하고 싶다. 아니면 페이드로 해서 서서히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인 애니메이션 화면에서 왼쪽 위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이전 화면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메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내가 방금 전에 아니면 또는 다른 내가 며칠 전에 작업을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무슨 효과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명령이 지금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만 지금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현재 인 애니메이션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웃 애니메이션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웃 애니메이션을 터치를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그냥 효과가 나오니까 저는 뭐 오른쪽으로 밀기를 하겠다. 그러면 한 글자씩 타이핑 됐다가 오른쪽으로 샥 이렇게 밀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질지 효과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네. 자, 됐으면 이제 위쪽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이전 화면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글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번 해보셨는데, 자, 그럼 글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화살표 누르셔서, 자, 기본 편집 화면으로 맞춰주시고, 자, 여기에서 여기 재생 눌러주시면, 자, 글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되시죠? 재생. 그러면 글씨가 한 글자씩 나오다가 끝날 때 옆으로 슉 사라지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글자에 보여지는 길이, 이게 글자 막대의 길이가 보여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사이의 전환 효과랑 얘가 약간 겹치죠. 네. 네, 안 겹치게 하고 싶다.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도 불꽃 축제가 그 나왔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장면 전환으로 다음 화면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이 타임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빨간색 지금 장면 전환 효과랑 얘랑 지금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 글자의 막대 길이를 줄여주시면 그만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면 전환 효과가 보여지기 전에 얘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밑에 노란색 글자 막대 길이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길이가 여기까지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줄이냐면 노란색 글자 막대를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터치를 하시게 되면 현재 선택한 애가 미리 보기 화면에 이거야 라고 해서 보여지고요. 지금 글자 그 제목이 지금 깜빡깜빡 처리가 되죠. 지금 얘에 대해서 너가 편집하려고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점 4개 보이세요? 오른쪽 끝에 점 4개. 그 점 4개가 바로 글자 막대의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 4개에다가 손을 맞추시고 앞으로 당기시면 글자 막대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가 길면 어때요? 그만큼 오랫동안 보여지는 거고, 얘가 짧으면 짧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막대의 길이로 보여주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사진과 함께 글자가 같이 나오니까 좀 어색해. 사진 좀 1차 나오고 한 1초 정도 뒤에 글자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글자 막대가 시작되는 위치도 어때요? 약간 뒤로 좀 밀어주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글자 막대 길이 조절은 어떻게 한다? 오른쪽 끝에 있는 점 4개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글자 막대 위치를 약간 저는 뒤로 좀 밀어볼게요. 이거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빈 공간 터치하시고, 이 글자 막대가 얘랑 지금 사진이랑 글자 막대는 똑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약간 뒤로 1초 정도 뒤로 밀겠다는 얘기예요. 사진 나오고 1초 후에 글자가 나오게. 자, 그러면 이 글자 막대 길이를 조절하시는 거는 꾹 눌러서 얘가 꾹 누르면 얘가 드륵하고 진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위치에 놨다 그래서 효과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나씩 타이핑되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진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조절하셨으면 다시 재생 눌러서, 자, 글씨가 내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글씨 제목이 끝나고 장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주세요.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글씨가 맨 앞에 사진을 받았는데 이거 너무 뒤에 왔잖아. 맨 앞에 사진. 일본어 제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그래서 제목 한번 넣어보셨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됐으면 이제 끝으로 가세요. 맨 끝으로. 맨 마지막 사진. 감사합니다. 글씨 돌려서 마지막에 그냥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 사진 장면 전환 끝나고 마지막 사진 저기에서 그게 지금 터치하시면 마지막 사진 선택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진도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진의 재생 시간을 4.5로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사진 한 장당 보여지는 시간이 4.5인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 글씨 돌리려고 해서 조금 감사합니다를 좀 여유 있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4.5로 하면 좀 짧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진의 길이를 보여주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조절하고 싶다. 그럼 어때요? 아까 글자만 때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보여지는 길이를 이렇게 터치해서 오른쪽 끝에 있는 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시면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 가능한데 뭐만 안 되냐면 영상은 안 돼요. 영상은 재생 시간이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영상 시간을 재생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리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진도 얘를 조금 더 길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맨 마지막 사진 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점 3개, 아니 4개 거기다가 손을 맞추시고 이렇게 당기셔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조절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길이 조절하시면 되고 자, 저희는 사진의 두 번째 사진이 처음 있지. 그러니까 요 장면 전환 끝나고 두 번째 사진이 보여지는 그 시점에 플레이들을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돌려볼게요. 이거 뒤에다 넣으셨나 이거를? 맨 앞에다 아까 넣으셨는데? 넣고 두 번 넣으셨구나.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사진 전환 끝나고 그 위치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글자를 넣으셔야 되니까 플레이 헤드를 글자가 나온 위치에 맞추시고 여기 오른쪽에 편집하면 뜨세요? 난 저 화면 안 뜨는데? 이거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냥 플레이 헤드만 맞추시고 빈 공간 터치하시면 노란색 그 색깔이 없어지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 편집하면 나오죠. 이게 나와야지 여기다 이제 또 글씨 넣는 거 해야 되니까. 자, 아까 글자 넣는 거 어디서 했냐면 레이어에서 했었죠. 자, 레이어 들어가 주시고 레이어 터치. 그 다음에 텍스트 T. 자,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자판이 그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그거 안 되세요? 자판 자판은 뭘로 하셨어요? 이 여기 손이밖에 들어가서 키보드 형식 한국어를 일반적으로 천지에는 많이 쓰시거든요. 천지. 이거 자판 키보드 자판이랑 똑같이 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적어주세요. 네, 그거 안 되세요? 쌍기역으로 어떻게 찍죠? 이 두 번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안 되죠? 쌍기요? 아까 불꽃 축제할 때 포도에 이거 두 번 찍는 거잖아요 원래. 반대로 다 문적으로 할 때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 키보드 자판은 뭘로 하셨어요? 문적으로 할 때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안 돼가지고 아까 꽃자로 못 찍었어요. 꽃이면 쌍기역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찍히죠. 천진이랑 똑같이 작품해야지 정상인 거네. 왜안 되지? 아까 불꽃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일본 두 번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진짜 찍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되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 문제죠. 그냥 하지. 지우고. 편집만 썼나? 키보드 상태에 따라서 저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화면이 정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끝에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하시고 아까처럼 밑에 윤곽선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아까 하신 거는 왜 그 저기 하신 거잖아요.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넣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얘가 인 아웃 없이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가게 그냥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입장 퇴장 이런 개념이라면 자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글자 막대 노란색 글자 막대 터치하시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죠. 애니메이션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에 회전? 제가 아까 했던 거 회전. 뭐 플로팅 뭐 이런 거 하면 저렇게 아니, 플로팅이 아니라 뭐지? 뭐 비 내림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계 방향. 저는 회전. 분수는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죽이는 이런 것도 있다. 보려고. 두 개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인 애니메이션을 처음 글씨에서 인 애니메이션을 하고 네. 컴퓨터 아웃 안 돼, 안 돼. 그건 안 네. 되는 건가 봐. 인과 아웃은 되는데 인과 애니메이션이 같이는 안 되죠. 네. 한 가지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하고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애니메이션 하든지. 네. 자, 됐으면 이전해서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제목 그러니까 텍스트 연습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고 이제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오셔서 배경 음악 하나 깔아줄게요. 배경 음악.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심심하니까 소리가 같이 나오면 좋겠죠. 배경 음악 한번 깔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들을 맨 앞에 맞춘 상태에서 음악과 관련된 거는 여기 오디오로 가시는 거죠. 오디오로 하시거나 아니면 녹음하시거나. 녹음은 얘를 눌러놓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녹음은 이걸 눌러놓고 화면 재생되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음악 대신에 내 목소리가 이렇게 같이 재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소개하거나 뭐 이런 걸 하실 때에는 글자만 나오는 것보다는 소리 육성이 들어가는 게 나레이션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같이 하려면 쑥스러워 못하니까. 네. 해보시고 자 음악은 처음부터 나와야 되니까 플레이들을 맨 앞에 맞춰서 작업을 할게요. 맨 앞에. 네.
자, 그러면 오디오로 가보세요. 오디오. 자, 오디오에 가시면은 음악이 있고 효과음이 있고 녹음이 있고 앨범이 있고 곡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음악은 키네마스에서 제공하는 샘플 음악이에요. 그다음에 효과음은 아까 왜 뭐 박수 소리라든지 환호성 지르는 소리라든지 뭐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 효과음 가셔서 마찬가지로 효과음에도 키네마스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녹음은 아까 목소리 녹음하는 거, 곡은 내 핸드폰에 노래가 있으면 그 핸드폰 노래를 집어넣을 때 곡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노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래가 이제 기존 내가 듣는 음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노래 다운로드 받는 앱을 설치해서 그 앱 이용하는 방법 보도록 할 거고요. 앨범은 이제 구매해가지고 쓰는 노래, 뭐 멜론처럼 그런 의미고요. 저희는 그냥 키네마스터 제공하는 그냥 음악을 집어넣어 볼게요. 음악 가보면 저는 지금 받아놓은 게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뭐 안 보이거나 이제 하나 정도 있을 텐데, 자, 이거 말고 이제 내가 노래를 다운로드 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에세스토어. 자, 에세스토어를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노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뭐 월드, 아티스트, 어쿠스틱, 어린이에서 쭉 나오시죠. 저는 노래 그냥 피아노 클래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클래식 안에 여기 노래들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앞에 요거 재생 버튼 있죠? 요거 터치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네? 그러면 다운로드. 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소네티나. 들어보시고 괜찮네 싶으면 다운로드 누르시는 거예요. 설치됨이라고 뜨면 그 노래가 내 핸드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노래를 저장 다운로드 먼저 하시고 설치됨이라고 나오시면 다운로드 되신 거예요? 노래 다운로드 하셨어요? 아니 지금 휴대폰 보이게 너무 커서 지워놨더니 프리미엄인 거 돈 내야 돼. 프리미엄 때문에 하지 말고 클래식에 가서 괜찮다 그러면 다운로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자, 노래 다운로드 끝나셨으면 왼쪽에 X 눌러서 나오시면요. 아까는 음악이 없었는데 지금 아까 다운로드 하신 음악이 제목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 중에서 내가 넣고 싶은 걔를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더하기가 나와요.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 음악이 밑에 타임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또 노래 제목 찾으셔가지고 더하기 눌러볼까요? 빨간색 더하기. 그러면 이 아래쪽에 파란색 막대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나올 때, 이 글씨가 나올 때 이 노래가 시작되라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 확인해 볼게요. 자, 음악 화면은 위에 X 눌러가지고 닫아주시고 자, 재생 눌러보세요. 그러면 음악과 함께 그 사진과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쭉 완성하신 다음에 동영상 저장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장해서 공유하는 것까지. 나와요?
골라야 돼요? 추가 다 그 음악을 다시 추가하시는지 아니면은 시간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갔는데? 여기 파란 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 추가하는 거 아니야? 세개 중에 어떤 거 같아? 이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시 가나요? 들어가는데? 여기 짧았어. 그러면 짧은 여기다 넣고 여기 지금 소리가 없잖아. 여기까지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좀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 이걸 바꾸는 기가 막히지 않네. 여기서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근데 그때도 이제 뒤가 소리가 바뀌는 시간이 소리가 전주가 너무 여기가 지금 소리가 요 앞에 소리랑 여기 다른 소리가 안 나는 거. 소리가 짧나요 혹시? 네, 보세요. 왜안 나와? 저는 안 짧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노래를 넣으실 때 지금 그 저희가 오디오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선택하신 음악이 여기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분량의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너무 짧으면 어때요? 중간에 가서 음악이 뚝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악 뒤에 똑같은 음악을 더 추가를 또 하시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 하고자 하는 음악이 길이가 조금 여유 있는 걸 하시면 어때요? 중간에 끊어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또 끊기면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좋다면 그냥 끊기고 그 뒤에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그것도 놓고 다시 오디오 들어가서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뒤에 또 이어서 나오겠죠. 근데 나는 음악 자체를 바꾸고 싶다. 이게 너무 짧아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얘를 터치를 하시면 어때요? 터치하면 얘가 선택이 되시잖아요. 왼쪽에 휴지통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죠. 지우고 다시 넣으시면 되죠. 네. 음악은 중간에 끊기더라도 얘가 뭐 별도로 삭제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나오는데 음악도가 안 나오고 네. 그럼 음악이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갔어요. 이거는 나오는데 밑에 음악과가 안 나와요. 이게 화면이 좁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음악 들어보는데 자, 음악 그러면은 영상의 길이랑 맞췄나요? 네. 끝에 여기 좀 길게 나오는 거는 얘가 끝까지 가면 요 뒤에는 알아서 트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 서서히 짜가지고 이런 거 다 또 음악 그 편집하는 걸 또 하셔야 돼서 오늘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사진 가지고 장면 전환 넣고 이렇게 해서 음악까지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했어. 이거를 이제 내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이 상태를 공유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상태를 공유하면 그 사람도 키네마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톡에 온 영상은 터치하면 바로 재생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를
이건 이제 나 편집할 때 보는 거고 남들한테 보낼 때에는 얘를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동영상 내보내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쪽 화살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그냥 쭉 체험을 해보신다 보시고 되고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글자에서도 뭐 폰트 바꾸고 막 엄청 많아요, 기능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시면은 이제 얘를 기본적으로 해상도랑 프레임 레이트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높으면 높아질수록 해상도는 높아지고 용량도 커져요. 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선택해서 올려놓으신 사진과 영상에 얘가 최적화된 그런 비율을 표시를 해주시니까 굳이 이걸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동영상으로 저장이라는 거 있으시죠? 예, 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프리미엄 서비스 뭐 이런 거 결제해라는 이런 거 뜨는데요. 위에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 중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끝까지 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지니까 그 애를 이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광고가 뜨거든요. 근데 이 광고 뜰 때마다 막 열기나 설치를 하시게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막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니까요. 이런 거 뜨시면 어디 화면에 X나 닫기나 이런 게 떠요. 광고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시면 그냥 X 누르세요. 저도 지금 광고 떠서 그냥 X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KM 해가지고 이렇게 쭉 뜨고요. 여기에서 요거 누르면 재생, 요거 누르면 공유, 요거 누르면 삭제죠. 네. 그래서 저희 공유 눌러가지고 어차피 불꽃 축제라서 뭐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사진은 없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으로 공유를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가죠. 보내시고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려면 어디로 간다? 갤러리 가보시면 있어요. 갤러리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줘 보세요. 갤러리에 가시면 내가 해놓은 게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앨범에 빨간색 뉴 해가지고 그러니까 키네마스터에서 내보내기 저장한 거는 알아서 지가 키네마스터 앨범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생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영상 본인이 만드신 거를 한번 재생해 보시면 되고 확인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진만 가지고 해보신 거고 이제 본인 사진 이제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사진을 했는데 이제 갤러리에 내 사진들 이렇게 이제 사진만 가지고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시고요. 이제 하나씩 영역을 확대하면서 영상 편집, 소리 편집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있으시니까 그거 이제 공유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거 작업하다가 네. 이거 화면이 아까